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존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금요일이고요. 네, 오늘의 미쿡 뉴스 하기 전에 저희 애들 지금 학교에다 데려다 주려고 지금 라이드 하려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이드 하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는 이제 클럽하우스 가가지고 좀 뉴스 좀 보게요. 저희 애들 학교 지금 드랍오프 해줬고요. 그리고 와, 오늘 진짜 춥습니다. 엄청나게 추워가지고 제 옷 보세요. 지금 파카 꺼내 입었고요. 지금 밖에 온도가 44도예요. 페라나이트로 엄청나게 추운 것이거든요. 와, 엄청나게. 어쨌든 저는 이제 뉴스를 좀 봐야 합니다. 뉴스 좀 보고 또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희 동네에 지금 클럽하우스 왔는데 와, 엄청나게 추운 것을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파이지 않습니까? 스파에서 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와, 지금 엄청나게 춥다라는 소리죠. 어쨌든 저는 여기 클럽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뉴스 좀 보겠습니다. 우선 뉴스 보러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을 안 열었대요. 아침 9시부터 연대요. 지금 7시 한 45분밖에 안 됐거든요. 1시간이 더 지나야 하기 때문에 아직 문을 안 열어가지고요. 저는 다시 집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이제 스파에다가 이제 발이라도 담그고 제가 이거 노트북도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노트북으로 뉴스 보면서 이제 좀 서머라이즈 할까 그랬는데 이게 노트북을 이렇게 또 다리 위에다가 하다가 여기 또 발 담그고 하다가 또 자칫하다가 이 노트북을 이제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엄청나게 춥습니다. 추워가지고 수영장은 뭐 당연히 아무도 안 할 것 같고요. 이 11월 달부터는 이 수영장도 안 데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얼음장 같은 그런 수영장일 것이니까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뉴스 보고 제 방에 가가지고 열심히 뉴스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제 방에 와가지고 뉴스를 이제 하게 되네요. 그러면 오늘 11월 4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만관부 많은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은 미국 뉴스 먼저 알아보자고요. 오늘 뉴스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 트위터에 있는 직원들을 지금 50%가량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자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제 노티스도 주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트위터에서 잘린 사람들이 집단 고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너무나 짧은 시간에 노티스도 없이 그냥 잘랐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일론 머스크는 사람들을 지금 뭐 50% 이상 이렇게 계속 자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하고 법정 공방이 또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지금 트위터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리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GM에서 먼저 광고를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GM뿐만이 아니라 화이자 있지 않습니까? 화이자에서도 광고를 중단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아우디 있잖아요. 아우디에서도 광고를 트위터에다가 중단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좀 괴짜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를 또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기업들에서 트위터에다가 광고를 하는 것을 계속 자르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러다가 광고 모두 다 사라진다고 하면은 매출이 확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앞으로 이 트위터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 얘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아마도 이제 조만간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 한 11월 14일쯤에 자신이 이제 대선 후보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캠페인을 준비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중간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오늘 한 14일쯤에 아마 시작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캠페인을. 이러다 보면은 2024년에는 트럼프가 또 이제 대선 후보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또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제 내년에 2023년도에는 트럼프의 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또 생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트럼프가 말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또 말을 막 해가지고 귀에 사탕 발린 이런 소리를 막 해대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을 또 끌어모으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또 이렇게 양분화가 또 굉장히 심하게 되지 않을까 정치 세계에서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과연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도 대선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 출마를 할지 안 할지 그것에 대한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중간 선거에 달려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마도 이렇게 중간 선거에서 엄청나게 진다고 하면은 대선에는 안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중간 선거에서 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정부가 인기가 너무나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다음 재선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마도 이 중간 선거에서 좀 많이 큰 차로 진다고 하면은 다음 대선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말고 다른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발 좀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이제는 80세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셨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노년을 즐기실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쉬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모두.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제 중간 선거가 앞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가 이제 앞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주당이 이기도록 이렇게 연설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튼튼하다. 일자리 회복력이 엄청나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민주당이 있어야지만 경제 성장률을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에 대한 비판을 또 어마무시하게 해댔다고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9명, 그러니까 90% 정도는 지금 미국의 정치 양분화가 너무나 심하게 되어 있다. 정치적 양극화가 너무나 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민주당하고 이제 공화당이랑 너무나 둘로 나누다 보니까 정치적 폭력 사태가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1월 6일날 트럼프의 똘마니들이 의사당으로 이렇게 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외에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펠로시 집에도 이제 쳐들어가는 등 정치적 폭력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 나와가지고 민주주의가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네, 이런 폭력 사태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화당 계속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자신이 잘 살아야지만 다른 것들도 이제 눈을 볼 수 있거든요. 다른 것들도 이제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바쁜데 어떻게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좀 잘 살아야지만 이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정부도 좀 인기를 좀 얻을 텐데 아시다시피 너무나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막 팍팍 올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이 연준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연준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하다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은 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텐데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억지로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사람들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별로 잘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경기 침체에 이렇게 들이닥친다고 하면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정부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민주당도 그리고 지금 인기가 굉장히 없고 그래가지고 아마도 중간 선거에 민주당이 거의 지고 이제 공화당이 우세로 들어서면서 아마도 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에 반해 가지고 이 공화당의 트럼프는 아마도 2024년도 대선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과연 어떻게 이것이 진행이 될지 이제 곧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 선거가 끝난 뒤에 이 대선 후보들이 조금 더 윤곽이 더 잡힐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어쨌든 좀 트럼프는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트럼프가 또 나온다고 하니까 어쨌든 뉴스거리는 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내년에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망치로 이 펠로시 남편을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낸시 펠로시 남편을 공격을 해가지고 두개골이 이제 골절이 돼가지고 이 두개골 골절된 것을 계속 치료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지금 퇴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 낸시 펠로시 집에 쳐들어간 이 범인 있지 않습니까? 범인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불법 체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캐나다인이라고. 캐나다인이 왜 남의 나라 정치에 이렇게 뛰어들어가지고 생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인 캐나다인이 지금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범인, 이 캐나다인은 14년 동안이나 불법 체류를 미국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했다고 합니다. 네, 야 이거 완전 또라이가 아닌가. 불법 체류자가 낸시 펠로시 집에 들어가가지고 망치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트럼프의 입김이 그렇게 센가 봅니다. 이 사람의 SNS 들어간다고 하면은 음모론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믿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가 지시를 했었던 의사당 쳐들어가는 거 그것도 다 지지를 했었고 그리고 저번 대선이 가짜다라는 것도 계속 다 지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캐나다인이잖아요. 캐나다인이면은 캐나다 가가지고 투표를 하란 말이야. 남의 나라 정치 끼어들지 말고 캐나다 가서 너네 나라 정치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 가서 생 난리를 치지 왜 미국까지 와가지고 14년 동안 불법 체류를 하면서 이런 생 난리를 쳤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고요. 또라이 백인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수중에 이제 돈이 씨가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이 없고 지갑이 굉장히 얇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 연말 대목은 굉장히 소비가 적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사람들이 높아진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지갑이 얇아진 탓에 쓸 돈이 없어가지고 아마도 쇼핑은 굉장히 조금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경기 침체는 지금 경기 침체 맞고요.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아마도 내년에도 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쟁, 이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이 끝나야지만 그나마 조금 이 상처를 닫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뉴스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 워싱턴 주에서 어느 한 여성이 애플 와치 때문에 생매장 당했다가 이 긴급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경찰에 와가지고 이 생매장 당했던 이 사람을 구해줬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뉴스가 올라오더라고요. 좀 더 자세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생매장을 당했던 사람이 한국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남편이랑 이혼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엄청나게 다투다가 이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생매장을 했었다고 하네요. 생매장을 하면서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생매장한 사람이 남편이 자신의 와이프를 생매장을 하면서 죽이려고 했다가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애플 워치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이혼 문제로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아니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워싱턴 주에서 그리고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일어났었다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고요. 그런데 이 남편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남편도 한국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이렇게 생매장을 당했었던 여성이 한국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파워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파워볼이 어제 당첨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당첨이 되지 않으면서 1.5 밀리언 달러로 당첨금이 올라갔다고 한국 돈으로 2조 원입니다. 2조 원. 2조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내일에 또 추첨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일에도
추첨을 해가지고 아무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1.5 빌리언 달러가 2 빌리언 달러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2 빌리언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한국 돈으로 2조 8천억 원입니다. 2조 8천억 원. 거의 3조요. 네, 거의 3조. 말도 안 되게 큰 금액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이 파워볼이 지금 2달이 넘도록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당첨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복권 같은 것들이 잘 팔리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돈도 없다 보니까 이런 복권 사는 것까지 돈을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최근 들어가지고 복권 판매가 예전처럼은 더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당첨자가 오히려 더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당첨금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지금 1.5 빌리언 달러까지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에 내일에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2 빌리언 달러, 2조 8천억 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도 저는 한번 도전을 해볼 거고요. 해봐가지고 저기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한번 또 복권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추워졌거든요. 추워지고 그리고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또 비가 내렸었거든요. 비가 내리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 빅베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장 이 높은 산 중에 하나인 빅베어에서는 눈이 내렸었다고 합니다. 눈이 내리고 그러면서 저랑 같이 요번 주 날씨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저랑 같이 이렇게 날씨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weather.com이고요. weather.com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오늘 날씨는 70도에서 49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추운 날씨고, 그리고 다음 주를 본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 온도가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그래도 요번 주에는 대략 한 70도 가량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50도에서 60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추워진다라는 그런 소리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에는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샤워하고 레인 이렇게 또 적혀 있지 않습니까? 11월 7일 그리고 11월 8일 이렇게 또 비가 내린다고 하면은 여기 빅베어에는 또 눈이 내릴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눈 보러 빅베어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계속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추워질 전망이고, 그리고 동부는 훨씬 더 춥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전역으로 해가지고 이 독감 있지 않습니까? 독감이 또 10년 만에 굉장히 또 심각해질 분위기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거기에다가 무슨 호흡기 질환까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트라이데믹이라고 해가지고 세계의 호흡기, 이 질병 아닙니까? 이 호흡기 질병이 3개나 지금 뭉쳐가지고 굉장히 지금 미국이 위험한 상태이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나 이 독감 백신 잘 접종해 주시고, 웬만하면은 춥기 전에 따뜻하게 잘 껴입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맛있는 거, 이 건강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뭐 비타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비타민 C 같은 거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운동 열심히 잘 하시면은 면역력이 올라가가지고 질병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질병 조심해 주시고요. 겨울이 굉장히 또 심하게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북한이 엄청난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마구 쏴대고 뭐 ICBM 쏴대고 이렇게 뭐 쌩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G7에서는 이렇게 공동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발 북한은 잠잠히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 불레고리에 또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멕시코 캘리포니아 해안 있지 않습니까? 이 멕시코 걸프에서 6.1
당일에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지진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진이 이렇게 조그맣게씩 여러 곳에서 일어난다고 하면은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진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게 또 좋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기 샌앤드레아스, 여기 LA 근처에는 제발 큰 지진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 여기 남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빙하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우스후아이안가 이곳으로 간다고 하면은 빙하를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커다란 동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빙하 동굴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쳐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온난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경계선을 쳐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브라질 여행가가 자신의 RV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여기 빙하 보러 왔나봐요. 아르헨티나에 빙하 보러 왔다가 이 동굴에 이 촬영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촬영하러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빙하가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요즘 들어가지고 지구온난화 아닙니까? 지금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심하게 되고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빙하가 계속 녹다 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지 말라는 곳은 좀 안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조금씩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오랜만에 또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고용시장 지표가 이렇게 또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고용시장은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10월 달에 이 일자리 증가가 26만 개가 애드가 되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실업률 있지 않습니까? 실업률은 3.7% 이제 소폭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이다 보니까 해고를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트위터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뭐 거의 절반가량 직원을 지금 잘라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업률은 좀 많이 올라가고,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엘리엇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초인플레이션을 맞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최악의 금융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힘든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2008년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그런 금융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이 뉴스에 따르면 굉장히 좀 심각한 건데, 그런데 주식시장은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요번 연말 쇼핑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메타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메타로.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꾼 뒤로부터 시총이 한 70% 이상 폭락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꾼 지가 1년이 됐거든요. 1년이 지나면서 시총이 8천억 달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시총이 8천억 달러가 사라지면서 주식 가격도 한 73% 정도 이제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S&P 500 기업들 중에 하락률은 1위라고 하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메타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상치보다 이용자들의 수가 훨씬 더 적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누가 이런 무열기기 쓰고 그런 거 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다 보니까 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안 쓰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VR기기를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네,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한 1시간 정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지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라는 게 조금 의아해 했고요. 어쨌든 페이스북은 엄청나게 시총이 급락을 했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제는 이런 VR기기 같은 거 메타버스보다 이런 데다 투자를 조금 덜 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페이스북, 그러니까 이 메타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마크 저커버거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VR기기를 끼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처음 나왔을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나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 페이스북 주식을 샀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페이스북 많이 쓰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 SNS 서비스라는 게 또 여러 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상으로 또 많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진 같은 거 올리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만 영상 같은 거 올리는 거는 이제 유튜버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사진의 시대보다 이제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훨씬 더 발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유튜브, 이 영상의 시대보다 그 다음의 시대는 메타버스라고 하면서 이 VR기기라고 하면서 그것이 미래다라고 해가지고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갔지만 아직 오지는 않았다. 아마도 이 페이스북, 이 메타가 너무나 빨리 발을 들여놓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이 기기, 이 VR기기도 너무나 커요. 그래가지고 손쉽게 다가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기계도 굉장히 비쌉니다. 뭐 싼 거는 뭐 싼 것도 있지만 뭐 400불에서 600불짜리도 있지만, 새로 나온 이 메타에서 나온 기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1,500달러인가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걸 사가지고 이런 거 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좀 테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몇 명이나 사가지고 껴보지 뭐 거의 안 사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라는 기업이 이런 VR 기기 쪽으로는 가장 선두에 있지만 대중적이지는 않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죠. 한 몇 년 뒤에 정말 이 VR 기기가 미래다라고 하면서 사진에서 영상으로 오고, 그리고 이 영상에서 이 VR로 간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또 메타라는 기업이 또 이렇게 또 솟아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메타뿐만이 아니라 애플하고 구글,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 VR 기기 계속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VR 기기가 나중에는 정말로 대중화가 되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가 이렇게 지금 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를 인수를 한 일론 머스크가 오늘부터 정리해고를 엄청나게 심하게 빡세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빡세게 하다 보니까 이 트위터 직원들이, 잘린 직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집단 고소를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위터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가 지금 좀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우디, 화이자, GM 뭐 수많은 이 대기업들에서 광고를 지금 하나둘씩 중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이 트위터 기업이 어떻게 될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니콜라 전기 트럭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니콜라에 대한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니콜라의 주식이 또 10% 넘게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고객한테 이 트럭을 인수를 한 대수가 예상치보다 더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니콜라의 주식은 어제 10% 넘게 폭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애플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애플이 또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또 계속 이렇게 또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급락을 했고요. 이렇게 애플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 정저우에 있는 이 박스콘 공장의 락다운, 이 봉쇄 때문이죠. 이렇게 봉쇄가 되면서 전 세계 아이폰 출하량이 300만 대 정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폰이거든요. 애플의 매출의 거의 한 40% 가량을 이 아이폰
아이폰에서 뽑아내고 있는데, 이 아이폰의 출하량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바로 매출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의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애플이 이 중국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콘에서도 이 중국에서 지금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중국에서 너무나 이 공장을 거기서 크게 하고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아이폰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한번 이렇게 막아버린다고 하면은 엄청난 손실을 입기 때문에 지금 탈중국을 박스콘에서는 지금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인도나 이런 베트남 그리고 박스콘이 미국에다가도 이제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하거든요.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로 모두 다 이렇게 또 분산하면서 공장을 지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이 테크 기업들에서 채용 중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기업들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채용하는 것들을 중단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감원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있지 않습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도 지금 채용하는 것을 지금 그만하고 있고 감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이 대기업들에서 계속해서 이제 감원을 지금 단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드디어 굉장히 싼 멤버십이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서는 이제 $6 99센트, 7달러죠. 멤버십 7달러짜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1시간당 한 5분짜리 광고를 봐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1시간에 5분짜리 광고를 본다고 하는 것은 스킵을 못할 거 아닙니까? 유튜브처럼.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할지 모르겠네요. 광고를 1시간당 5분 본다고 하면 그건 좀 많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넷플릭스에서는 이렇게 절반이거든요. 이 절반짜리 멤버십 가격을 내놓으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국제 유가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이 경기 침체보다 기름 공급하는 것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유가는 오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산을 뭐 200만 배럴씩 했기 때문에 공급하는 문제가 조금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네요. 이렇게 기름값이 진정이 되지 않고 또 오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잡기 어렵거든요. 모든 물건들은 거의 대부분 트럭을 이용을 해가지고 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름을 써가지고 옮겨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름값이 오른다고 하면은 당연히 물건의 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 유가도 잘 잡아야 되는데, 유가가 지금 잘 안 잡히고 있다라는 게 좀 저도 짜증이 나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또 한번 보자고요. 미국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28,000명이 나왔습니다. 조금 오른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67명이 나왔네요.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958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9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조금씩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가지고 이제 방역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새로 나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한다고 하면은 노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어하는데 방어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추워지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빨리 접종하라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말고 러시아와 유크레인 전쟁 상황을 또 짧게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254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곧 또 G20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정상회담을 할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 푸틴이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면은 이 전쟁에 대해서 평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물 건너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만약에 G20에 푸틴이 나온다고 하면은 나는 G20 참석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에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해가 가죠. 지금 자신의 나라가 이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땅을 빼앗기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의 땅이라고 하면서 4개 주를 빼앗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리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군인들을 계속 보내면서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을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런데 또 전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빨리 협정해가지고 빨리 회담해가지고 전쟁 좀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쨌든 이 유크레인에 좀 더 유리하게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전쟁이 또 너무 길어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G7에서는 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가지고 가격 상한제를 이제 두겠다고 이제 합의를 보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곧 이 가격 상한제를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가격 상한제를 준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산 원유 같은 것들 이제 팔리는데 가격은 이제 고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또 뭐 러시아에서 뭐 기름도 안 팔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원유 같은 것들도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원유가 지금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에다가 엄청나게 금전적 지원이나 이 무기 같은 거 지원을 무지막지하게 해대고 있거든요. 분명히 미국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경기 침체가 이 전쟁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당연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있지만 이 전쟁 문제가 가장 커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경기 침체에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먼저 끝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렇게 평화가 찾아와야지만 지금 지구가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할 수가 있고, 우선 이 전쟁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전쟁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